안녕하세요. 매일이 청춘인 삶을 응원하는 88인생 365입니다. 벌써 노년기 수면의 마지막이네요. 그동안 노년의 수면 변화 그리고 수면제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약 없이도 숙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난해 72세 박모 씨는 10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수면 습관을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요? 3개월 만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고 오히려 전보다 더 깊이 잠들게 됐다고 합니다. 놀랍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건 특별한 사례가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인지행동 치료와 수면 습관 교정만으로 약 70%의 불면증 환자가 호전된다고 합니다. 70%요? 그럼 대부분 약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핵심은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겁니다. 오늘 그 방법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자, 먼저 수면 위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잠자리를 깨끗이 하라는 건가요? 허허허 아니에요. 잠을 잘 자기 위한 생활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2024년 프런티즈 인 퍼블릭 헬스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이 5가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5가지요? 궁금한데요. 첫 번째, 일정한 취침 기상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라는 말씀이죠? 정확합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네, 매일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워도 2주만 지키면 몸이 적응합니다. 생체 시계도 우리처럼 습관의 동물이거든요. 그럼 2번째는요? 두 번째, 빛과 온도 조절입니다. 방을 어둡게 하고 시원하게 하라는 건가요? 정확해요. 수면의 최적의 온도는 1820도입니다. 그리고 방은 최대한 어둡게 해야 해요. 커튼을 치고 전자기기 불빛도 다 가리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 충전할 때 나오는 작은 불빛도요? 네, 그것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청색광이라고 하는 푸른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요. 그래서 자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 TV를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1시간이요? 그게 가능할까요? 어려우시면 디지털 금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좋은 방법이네요. 3번째는요? 세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조절입니다. 아, 이건 많이 들어봤어요. 저녁에 커피 마시면 안 된다는 거. 맞아요. 카페인은 체내에서 57시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 녹차, 콜라 같은 것들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럼 술은요? 술 마시면 잘 잔다고 하던데. 이게 큰 오해예요. 술은 잠들게는 하지만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연구를 보면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든다고 해요. 술은 수면에게 나쁜 친구인 셈이죠.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결국 배신합니다.
그러고 보니 술 마신 날은 새벽에 자주 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전 34시간 내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 낮잠은 3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내용이네요. 네, 짧은 낮잠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만 너무 길거나 늦게 자면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타이머 맞춰놓고 30분만 자세요.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 침대는 수면 전용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침대에서 TV 보거나 책 읽거나 스마트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대는 오직 자는 곳이라고 뇌에 학습시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침대만 보면 자동으로 졸리게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걸 자극조절 치료라고 하는데 불면증 치료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피곤해서 잘 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운동과 수면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먼저, 운동 시간이 중요해요. 너무 늦게 운동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왜요?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34시간 전까지는 운동을 마치는 게 좋아요. 그럼 저녁 운동은 안 좋은 건가요?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운동이 수면에 좋나요? 걷기, 수영,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하루 30분씩 5일만 걸어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된다고 해요. 150분이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네, 하루 30분이면 됩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근력 운동은요? 근력 운동도 좋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대사가 떨어지거든요. 일주일에 23회 정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더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요? 스쿼트, 팔굽혀펴기, 아령 들기 같은 거요. 헬스장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페트병에 물 담아서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운동 많이 하면 잠 못 잔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건 과도한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럼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하네요. 정확합니다. 본인이 기분 좋게 피곤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딱 좋아요. 숨이 턱까지 차거나 다음날 너무 아프면 과한 겁니다. 그럼 운동을 전혀 안 하던 분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일단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5분씩 늘려가는 거죠. 23주 후면 30분은 거뜬히 걸을 수 있어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급하게 하려다가 다치면 오히려 역효과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럴 땐 기저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기저질환이요? 네, 불면증의 원인이 다른 질병일 수 있다는 거죠. MDPI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노년층 불면증의 약 60%는 다른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환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통증입니다. 관절염, 허리 통증 같은 게 있으면 밤에 자주 깨게 되죠.
아프면 당연히 잠을 못 자겠네요. 네, 그 다음으로 빈뇨,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는 거예요. 밤에 화장실 3번 이상 가신다면 비뇨기과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전립선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것 같다면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족이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게 좋아요. 혹은 스마트폰 앱으로 콧꼬리를 녹음해 볼 수도 있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잠자는 모습까지 체크해 준답니다. 정말 세상 좋아졌죠? 요즘은 앱으로도 되는군요. 네. 그리고 수면 일지를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수면 일지요? 네. 매일 자기 전에 기록하는 거예요. 몇 시에 잤는지, 몇 번 깼는지, 아침에 기분이 어땠는지. 이런 걸 2주 정도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럼 전문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수면 클리닉 전문의의 말씀입니다. 불면증이 2주 이상 지속되고 낮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울감, 불안감이 동반되거나 코골이가 심하거나 통증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수면 클리닉에서는 약물 치료뿐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건 약 없이도 수면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받으세요. 인지행동 치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잠 안 오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못 자도 괜찮아. 내일 낮잠으로 보충하면 돼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훈련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네요. 네, 그리고 침대에서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다른 활동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억지로 자려고 하면 오히려 불안만 커지거든요. 신기하네요. 생각보다 심리적인 부분이 크네요. 맞아요. 불면증의 절반은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주말도 예외 없이. 둘째, 자기 전 1시간 디지털 금식. 스마트폰, TV 끄고 책 읽거나 스트레칭 하기. 셋째, 방 온도 1820도 유지하고 최대한 어둡게 만들기. 이 세 가지만 2주간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하루 30분 걷기. 맞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이요? 네, 수면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최소 24주는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혼자 힘들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지금 수면 습관 고치는 중이니까 응원해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자, 그럼 지난 3회에 걸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핵심 메시지 하나만 남기고 싶어요. 뭔가요? 나이 들어도 숙면은 가능하다. 약보다 습관이 약이다.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동안 잠 못 드는 밤, 건강한 아침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
상쾌한 아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실천 후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힘찬 하루 되세요.